안녕하세요. 오늘 엑셀 18강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 입력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이고요. 자, 지금 보셨을 때 이 프로그램은 유효성 검사를 해가지고서 합계가 나오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요, 이쪽에 있는 상품명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상품명 아래 이 자리로 이사시킬 겁니다. 그럼 고무신부터 숙녀화가 여기에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고무신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고무신의 값 얼마요? 3020원이 이 자리에 찍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를 시키고요. 여기에 값이 찍히는 것은 VLOOKUP 함수죠. 자, 그렇다면은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자, 상품명 밑에 있는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상품명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야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해주는 기능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 블럭을 잡으시죠.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블럭을 잡으신 상태로요. 자, 수식 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식 탭에 보시면요. 이름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의된 그룹에서 이름 정의를 클릭하고 누르세요. 아, 누르시면은 여기 보세요. 고무신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블럭을 잡아서 자동으로 고무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정확하게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을요. 자, 상품명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상품명이라고 쓰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요.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상품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여기 이름 영역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상품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마우스 운동화에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요. B의 6번째 자리가 나옵니다. 자, B의 8번째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B의 8이라고 나오죠?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상품명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야만이 상품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이 부분을 이쪽 동네로 한꺼번에 다 이동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가 몇 개가 안 돼서 그렇지 데이터가 100개, 1000개가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이걸 다 읽어드리는 방법은 바로 유효성 검사라는 걸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름 정의는 끝냈고요. 이사시키는 거를 저희가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데이터로 오십시오. 자, 데이터로 오시게 되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은요. 데이터 검사라고 보이시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고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검사라고 유효성 검사 나와요. 자, 클릭하고 누르시게 되면은요. 어때요? 모든 값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글씨를 눌러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누른다기보다는 요 위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커서를요, 제가요, 제2의 5번째, 요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제2의 5번째를 클릭 누르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있는 위에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죠? 클릭. 자,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셔가지고서, 예,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나왔어요. 모든 값 무슨 뜻일까요? 모두 다 들여오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값을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 목록을 체크합니다. 자, 목록을 체크하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이 부분을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요. 공백 무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백이 들어왔을 경우에 무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드롭
드롭다운 표시라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메뉴를 선택하는 늘어진 메뉴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을 해제를 해버리면 늘어진 메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드롭다운 표시를 해서 넣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원본에다가요, 자, 우리 상품명이라고 등록을 시켰죠. 이 자리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원본에 갖다 놓으시고요. 갖다를 반드시 놓으십시오. 갖다를 넣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상품명이라고 넣어주죠.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값이 오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상품명이라고 와요. 예, 상품명만 옵니다.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지정을 해볼게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이 자리에 갖다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갖다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갖다를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무신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자, 고무신 값을 내가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슬리퍼 체크하시면요, 슬리퍼 값을 합계값이 를 체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슬리퍼를 체크하면 이 자리에 2410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410원이 나오게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이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요, 네, 찾기 참조 함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은 이 자리에 나올 거예요. 네, 답은 이 자리에 나올 거고요. 자, FX 누르셔서요, 여기서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찾기 참조함수에 보시면은 VLOOKUP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VLOOKUP이죠. 이고요. 자, 찾는 값이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사실은요, 이 자리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찾는 값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책에서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부분이 거의 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셀 번지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우리 셀 번지라는 것은 그냥 이런 번지를 얘기해 줘요. 네, 뒤에 5번째, 2의 5번째를 얘기해 주는 것이 번지고요. 인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사실은 이 첫 번째 찾는 값에 인수라는 말이 맞아요. 예,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셀 번지도 올 수가 있고요, 함수를 포함한 것을 저희는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찾는 값 이 부분에 인수, 함수를 써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시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찾는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슬리퍼라는 값을 체크를 하면 슬리퍼 값이 나온다 그랬죠. 숙녀화를 체크를 하면은요, 2880원이 이 자리에 나와요. 즉, 여기에서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의 값이, 네, 합계 값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찾는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2의 5번째 값이 항상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이 셀 번지 찾는 값을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2의 5번째 값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주시고요. 자, 범위라고 나와 있죠. 자, 범위는요, 범위란 개념은 어떤 것을 범위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클릭해 주는 거, B에 5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저희는 셀 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범위는, 자, 이렇게 이걸 범위라고 하죠. 즉, 어디요? B의 4번째부터 H의 4번째까지 쭉 연결된 거죠. 이 부분을 저희는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요, VLOOKUP에서 값을 찾았죠. 찾았는데 슬리퍼를 찾았어요. 그럼 이 슬리퍼가 어디에 있죠? B의 7번째 있습니다. 즉, 이 찾는 값과 범위가 있죠. 얘네들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찾는 값의 범위가 첫 번째 번지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는 값과 첫 번째 범위가 시작되는 부분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슬리퍼 체크했죠. 그러면요. 내가 범위 잡은 것 중에서 그 자리에 슬리퍼라는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슬리퍼 항목이 없죠. 그러면요. 오답을 나오게 해줍니다. 아니면 안 나오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 범위가 어디부터 잡히죠? 그래서요. 자, 이 자리에는요, 솔직히 슬리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뭐가 왔죠? 여기서요. 뭐가 왔을까요? 이 자리에 고무신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B의 5번째부터 H의 10번째까지 잡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요. B의 5번째부터 어디까지요? H의 10번째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콤마죠. 콤마라는 것은 문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열번호예요. 이 열번호는요. 다시 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요. 범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잡혔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쵸? B의 5번째부터 H의 10번째까지 잡혀 있는데요. 자,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저는 슬리퍼의 합계가 나올 거죠. 그러면 범위의 몇 번째 값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어때요? 범위 잡은 거의 합계는 7번 열에 있죠. 그래서 열번호는 뭐가 됩니까? 7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열번호를 이 상태에서 2라고 써주죠? 그럼 어떤 값이 나올까요? 슬리퍼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캠핑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5라고 하게 되면요, 1, 2, 3, 4, 5월이죠. 9월에 있는 88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잡아주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줘요? 이 상태에서 5열을 체크를 해줍니다. 아니죠. 7열이죠. 이 합계가 나와야 되니까 7열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옵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인데요. 옵션은요. 0과 1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 옵션 값에 0을 준다. 그러면 이 0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반드시 일치하는 값만 나와라. 즉요, 슬리퍼가 라는 글씨가 들어왔을 때만 답이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슬리피라고 써줬죠. 그러면요, 이 자리에 답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입력할 수 없도록 제한해주는 기능을 유효성 검사에서 써주고 VLOOKUP에선 0으로 이거를 판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요, 1 같은 경우는요, 범위에 범위의 값을 넣어줄 때 써주는 값이 바로 옵션 부분에서 1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내가요, 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자, 이 품목을요, 10개 샀어요. 10개 사면은요, 이 사람이요, 3%를 할인을 해준대요. 자, 그러면요, 11개부터 20개를 샀어요. 아, 여기다 쓸게요. 잘못 썼다. 11개부터 20개를 샀어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는요, 10%를 할인을 해주고요. 자, 21개부터 30개를 샀습니다. 21개부터 30개를 샀어요. 자, 이 사람한테는요, 30%를 할인을 해주겠습니다. 그쵸? 자, 이 자리는 뭐예요? 할인율이에요. 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면요, 10개 샀으면은 3%죠. 자, 그런데요, 8개 샀어요. 그래도 3%를 해줘야겠죠. 네. 이 상태에서 13개를 사면 10%겠죠? 29개 사면은 30%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요, 내가요, 13개를 살 거죠. 그러면요, 이 범위 값에, 옵션 값에 1을 써주시면 얘가 인식을 해요. 11개부터 20개 사이에 13개니까. 예, 그래서 인식을 해주는데 옵션 값에 0을 써주죠. 그러면요, 인식을 못합니다. 얘는요, 10이라는 것만 인식해요. 예, 그래서 내가 13개를 샀어요. 13개를 샀는데 옵션 값에 0을 써주죠. 그럼 얘는 인식을 못해요. 이게 몇 %인지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옵션 값에 0을 써주면요, 10이라고 20이라는 숫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11개 샀을 때 20개 샀을 때만 10% 해줘요. 나머지는 다 그냥 3%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0과 1을 구분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드시 슬리퍼라는 글씨만 들어왔을 때 써줘야겠죠? 그래서 0을 써주는 거예요. 옵션 값에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요. 옵션 값 0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계 한번 이 자리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답 나올 곳에 갖다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FX 누르실게요. 누르셔서요. 자, 무슨 함수예요?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두 해놓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갑니다. 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요.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로 가셔서 VLOOKUP으로 가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화면 이렇게 나오죠. lookup value입니다. 어떤 값이요? 찾는 값이죠. 어디를 찾을 거예요? 제2의 네 번째 값, 제2의 다섯 번째 값, 이 자리가 바뀌는 값이죠. 그래서 제2의 다섯 번째 값, 수식 입력줄에 찍힌 거 여기 확인되시죠? 하고요. 자, 콤마가 뭐라고요? 문장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두 번째 칸 있죠? 이 두 번째 칸이 테이블 에어리어, 범위라는 뜻입니다. 범위가 어떻게 잡히죠? 자, 슬리퍼가 어디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B의 7번째부터. 그런데 고무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5번째부터 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라고 그랬죠? 합계가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자리를요, 그 절대 번지 취급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에서는 하나만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시고 세 번째 값. 자, 보세요. 열번호 어떻게 해요? 범위 잡은 값의 열번호다. 그쵸? B의 다섯 번째부터 H까지 잡았죠. 1, 2, 3, 4, 5, 6, 7입니다. 그래서 7 하시게 되면은 네, 7열이어서 2410원. 고무신 2410원. 자, 슬리퍼 2410원 맞나요? 네. 하시고 반드시 정확한 값이 들어와라 0을 써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상태에서요. 콤마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위에 한번 바꿔볼까요? 역삼각형 누르셔서요. 고무신 클릭해 보세요. 3020원 나옵니다. 네, 숙녀와 클릭할까요? 2880원 나옵니다. 자,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숫자를 줄여보고 있습니다. 300으로요. 그러면요, 어때요? 바뀌는 값에 따라서 이 자리 바뀌어죠. 같이 바뀌어요. 올릴까요? 1000. 결례로 어떤가요? 같이 바뀌죠. 네. 그래서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옵션 값을 0이 아닌 1로 바꿨어요. 그쵸? 제가 이거 어떻게, 이 화면 어떻게 나왔냐고요? 수식 입력줄 요거 누르시면은 요 화면 나옵니다. 자, 바꿔놓으시면요 1이에요. 그럼 범위의 값이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운동화 1980원이 찍혀야 되는데 3040원 찍히죠. 자, 고무신도 바꿔볼까요? 네, 고무신은 어떻게 맞았네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저희가 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옵션 값은 얼마요? 0이어야만 됩니다. 자, 이 부분 눌렀어요. 얘 눌러서 옵션 값에 0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자리가 보셨을 때 유효성 검사를 하셔서 어때요? 네, 이렇게 역삼각형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유효성 검사를 이쪽에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범위로 잡아드릴 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이걸 못 지우세요. 선택을 하셨을 때 이게 딜리트 키를 누른다고 해서 이 자리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나와요. 그럼 되게 신경이 쓰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하는 걸 지우시는 방법은요. 네, 자, 데이터로 오셔서요. 여기서요. 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어떻게 해줘요? 모두 지우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눌러볼까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요. 자, 어때요? 유효성 검사 지워졌어요. 그럼 역삼각형 안 나오는 거죠. 네, 분명히 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이 부분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트 2번 가겠습니다.
자, 시트 2번이에요. 네, 나와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자, 지금 보셨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요.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340만 원, 요거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글씨 써서 숫자만 써주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서 저거 하셔야 돼요. 셀 서식 들어가셔서 네, 10,000원 써 주시고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써요? 제가요.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 보세요. 340만 원에 12%를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지가 15% 해주죠. 그러면요. 요 값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여기 답 나와 있죠. 이 자리요.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하다가 안 되시면요. 이거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340만 원에 15%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보시면 돼요. 자, 상품명이죠. 어디요? 지금요. 서유럽부터 미국 하와이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이사를 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사한다고요? 네, 이름에 넣는다고요. 자, 그래서 블럭을 잡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고요. 수식에서요. 이름 정의 보이시죠?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서유럽 자동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뭘로 넣어야 돼요? 기왕이면은 이름은 내 맘대로 정해 주시면 돼요. 상품 코드를 넣어도 되고, 네, 상품명을 해도 되고, 여행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 상품명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예, 서유럽부터 미국까지 상품명이란 이름으로 묶어준다는 뜻이에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이거 왜 나올까요? 네. 당연히 나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자, 왜 나오냐면요. 제가 시트 1번에서 보세요. 고무신부터 숙녀화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상품명으로 묶어줬어요. 아시죠? 컴퓨터에서는요. 절대로요.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트 1에 있는 걸 시트 2로 제가 하나 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트 1/2 해가지고서 어때요? 이름이 이렇게 색다르게 약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요, 이름 등록하실 때 상품명 1이라고 쓰셔도 돼요. 숫자 1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이라면요,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상품명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바꿔야겠죠. 상품명으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정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름 넣어준 거를 삭제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름을 바꿔줄 때요,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그 원하는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상품명이라는 거가 있죠. 예. 얘를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삭제 버튼 눌러서 저 없앨게요. 확인 버튼 눌러서 닫기 하시면 없앴습니다. 네, 이렇게 없애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서유럽부터 미국 하와이까지 범위를 잡고요. 우리 이름 정의로 해서 했죠. 그런데 사실은요. 어디서 더 쉽게 하냐면요. 요 자리. 이름 영역이 나와 있는 요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넣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자, 이 자리 클릭하고 누를게요. 자, 누르시고요. 상품명이라고 씁니다. 쓰시고요. 워크시트 클릭하시지 마십시오. 네, 이름 안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클릭하셔서 상품명이라고 쓰시고 반드시 엔터 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름이 들어옵니다. 많이 실수하세요. 네. 자, 이름 이렇게 넣어줬고요. 요 이름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여기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이사시킬게요. 어디로 가서요? 데이터로 가서요. 자, 데이터로 오셔서요. 자, 네.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죠. 이 자리 클릭하고 누르셔요. 자, 누르시고요. 어떤 값이에요? 네. 목록입니다. 자, 원본 뭘로 되어 있죠? 상품명이라고 저장을 해놨죠. 같다 상품명이에요. 네, 요 같다 빼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들어왔어요. 볼까요? 동유럽. 그쵸?
베트남 하노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베트남이 을 체크를 했을 때 상품가가 와야겠죠. 여기서 상품가는요 1인 기준을 넣어 줄게요. 자, 그럼 무슨 함수요? VLOOKUP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로 넣고요. 찾는 값, 어떤 값이 변하죠? H의 5번째 값. 이 자리가 변하는 게 맞습니다. 변하고요. 콤마 범위죠. 네, 범위를 잡을게요. 자, 범위가 얘가요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요, 하노이가 어디부터 시작하죠? 네, C의 8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요 범위가요 C의 8번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유럽이 처음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잡아요? C의 5번째부터 어디까지 잡아요? F의 11번째까지 잡으셔도 되고요. 나는요 1인 상품가가 1인 기준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요. D의 11번째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왜요? 뭐 할인가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쵸?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잡으셔도 돼요. 네, 하고요. 보겠습니다. 범위 잡았죠. 범위 잡은 거에 몇 번호? 열번호. 범위가 서유럽부터 잡혔어요. 1열, 2열이죠. 네, 그리고 정확한 값, 어떤 값이 들어와라? 0이 들어와야 됩니다. 1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품가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가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VLOOKUP 함수입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찾는 값이 뭐죠? 베트남 하노이예요. 자, 테이블. 제가 그랬죠. 베트남 하노이고 찾는 값이 하노이고 범위는 베트남 하노이가 범위한 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실수하세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실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습니다. B의 5번째부터 잡았어요. 즉 찾는 값과 첫 번째 오는 값 범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요. 자, 범위를 잡았으니까 B의 5번째부터 잡았으니까 나는 몇 열의 값이 들어와야 될까요? 이 자리에 1열, 2열, 여기선 3열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값 들어와라. 0. 확인입니다. 어때요? 얘가 못 찾죠. 그쵸?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아요. 이렇게 나와요. 틀려서 그래요. 자, 바꾸겠습니다. 치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딜리트 키 누르셔서요. 자, 수식 다시 들어갑니다. FX 누르셔서요. 자, VLOOKUP 들어옵니다. VLOOKUP 확인 누르시고요. 찾는 값입니다. H의 5번째 값이고요. 자, 동유럽 어디부터 시작해요? C의 6번째죠. 그런데 서유럽이 올 수도 있고 미국 하와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잡을 거예요. 어디까지요? 네, D의 11번째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얘는 범위 잡은 거에 몇 열이다? 2열이다. 위에 보십시오. 콤마로 알아서 분리되죠? 밑에 써지니까. 정확한 값 얼마 나와라? 0이 나와라. 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420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낭 하시게 되면요, 다낭 자 보겠습니다. 170만원. 네, 미국 하와이 230만원 나와요. 자, 그러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자리를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 자, 하와이 420만원 나왔죠. 네, 괌 한번 가볼까요? 안 바뀌어요. 네, 420만원. 그죠? 동유럽 안 바뀌죠. 왜요? 얘가 구분 못. 동유럽 420만원. 동유럽 바뀌었네요. 자, 베트남 하노이 볼까요? 네, 130만원. 베트남 다낭 어때요? 420만원 지켰어요. 이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네, 아시겠죠? 반드시 일치하는 값만 들어오라 이럴 때 0 써주는 겁니다. 이름 범위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 일정 값이에요. 일정은요, 여기가 들어오는 거죠. 자,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FX 누르셔서요, 다시요, VLOOKUP입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눌렀죠? 자, lookup value 찾는 값
네, H의 다섯 번째가 작고요. 보겠습니다. 테이블 어떻게 바뀌어요? 자, 단항부터 시작하죠. 여기인 거죠. 눌러서 드래그. 일정이 나와야 되니까 F의 11번째 값까지 범위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 범위 잡은 거에 몇 열? 4열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정확한 값 0 나와라.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4박 6일입니다. 베트남 다낭 4박 6일 맞죠? 바꾸겠습니다. 서유럽. 네. 7박 8일. 맞나요? 네. 340만원.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 하와이 바뀌었죠? 230만원 이고요. 4박 5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 직접 써주셔도 돼요. 서유럽이라고 쓰죠. 하시면요. 서유럽 거 바뀌어져요. 그런데요. 제가요. 네. 서우럽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럼 어때요? 서우럽입니다. 우럽. 쓰셨죠? 자, 보세요. 안 나오는 거 맞죠? 예. 이렇게 안 나오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셨을 때 바뀌는 게 보여요. 자, 일정값 계산하는 거 여기다가 수식 써드리겠습니다. VLOOKUP 함수고요. H의 다섯 번째부터 여기는 뭐죠? F의 11번째 값이죠. F의 11번째 값이고 범위 잡은 거 1, 2, 3, 4열입니다. 4열. 네, 이렇게 하면 일정이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요. 예. 상품 코드 같은 거 있죠. 예. 해주셔도 됩니다. 상품 코드. 상품 코드는 안 돼요. 왜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잡히죠. 예,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 읽어드려요. 왜?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품 코드를 해주실 거면요. 이것이 뒤로 가셔야 됩니다. 예, 여행 상품 코드가요. 예, 안 됩니다. 상품 코드는요. 네, 상품명 처음 시작하는 거에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할인가 같은 거 해 주시죠. 그래서 할인가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할인가 넣어 주시고 네, 얼마인지 하시면요. 똑같습니다. FX 누르셔서요. VLOOKUP 확인 하시고 요거 찾죠. 하셔서 테이블 요 안에 북유럽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하고 범위 잡은 거에 몇 열? 4열이고요. 네, 아니죠. 할인가니까 3열이네요. 그리고 정확한 값 얼마? 0입니다.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 바뀝니다. 요 계산해 가지고서 좀 뭐가 뜨는 거예요. 이제 조금 불편하시면은 홈탭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유효성 검사와 VLOOKUP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VLOOKUP 함수는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 보실 때 반드시 나오는 8점짜리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하다 정 안 되면 패스, 3문제만 맞춥시다. 왜요? 8점짜리가 5문제 나와요. 그러면요, 5문제 다 틀리면 안 돼요. 최소한 3문제 맞추셔야 돼요. 8점짜리에서. 예, 70점이 합격, 자격증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VLOOKUP 함수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한번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수 부분 한번 쭉 정렬을 해드릴 테니까는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